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박지원의 이용후생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박지원의 사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시간엔 박지원의 대표작 허생전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우리 책의 본문에서도 허생전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실려 있죠. 우선 허생전의 앞부분 줄거리를 정리해 볼게요. 허생은 10년 동안 공부를 할 계획으로 남산골로 들어갑니다. 생활은 아내가 바느질품을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었는데 가난이 극심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성화를 합니다. 언제까지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책만 들여다볼 것이냐고 말이죠. 결국 허생은 집을 나가서 장안에서 가장 부자라는 변씨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서 10만 양을 빌려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장사를 했냐면요. 먼저 안성으로 내려가서 과일을 2배 값에 모조리 사들여요. 그러고 나니까 장안에 남는 과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모두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과일을 사려고 야단이 납니다. 그때 허생은 과일 값을 10배로 받고 그것을 되팔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윤을 남기죠. 그런 뒤에 이제는 제주도로 옮겨간 허생은요. 안성에서 과일을 팔았던 것과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말총을 팔아서 역시나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데요. 매점 매석이란 뭐냐면요. 값이 오를 만한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여 놓았다가요. 나중에 그 물건이 귀해져서 값이 오르면 그것을 다시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런 걸 이제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매점 매석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도 도를 추구한다고 했던 이 허생이 법적으로 금지된 이 매점 매석을 했던 이유는요. 당시 조선의 경제 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거.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취약함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죠. 이는 결국 박지원이 허생전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를 튼튼히 하기 위한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들인 허생은요, 그 돈을 가지고 군도들을 찾아갑니다. 군도란 이제 떼를 찌어 다니는 도둑들, 그러니까 도둑떼를 말하는데요. 허생은 그들에게 가서요, 그들을 달래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정착을 하거라. 그래서 여자와 소 한 피를 가지고 되돌아오게 합니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허생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여자와 소를 끌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빈섬으로 들어갑니다. 빈섬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살아가요. 그런 뒤에 허생은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 글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들을 모두 데리고 섬을 나옵니다. 그런 뒤에 지금껏 벌어들인 100만 양을요,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이만한 돈은 조선에서 통할 길이 없다. 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필요도 없는 돈이다. 그러면서 버려요. 그리고 이제 허생은 변씨에게 10만 양을 빌렸었죠. 그 10만 양을 갚은 뒤에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이때 허생이 글을 아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지. 어떤 불화를 만들 만한 싹을 없애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순진한 백성을 속이고 자기들 뱃속 불리기에만 열중했던 당시 양반들의 부패한 모습을 꼬집는 그런 의미가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글을 아는 자들이 남아있으면 분명히 뭔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그래서 결국 모두가 또다시 괴로워질 거다. 그러니까
화근을 없애야지 하면서 글을 아는 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당시 양반들의 부패한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의미죠. 또한 허생은요, 큰 돈을 벌어놓고도 그것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갈 데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된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썼죠. 그러고도 남은 돈은 어떻게 해요? 버리죠? 이건 뭐예요? 남은 돈 역시 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습에서 박지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즉 돈을 벌어서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허생전의 줄거리를 보다 자세히 알고 나니까 우리 책에서 보았던 지훈이 아버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지훈이 아버지는요, 허생전에 허생을 빗댄 인물이에요. 지훈이 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성화를 못 이기고 집을 나가시죠. 그런 후에 선배를 찾아가서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공의 농산물을 중개하는 사업을 하다가 그게 성공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직접 농산물을 사다가 팔기로 하죠. 이때 지훈이 아버지는요, 값이 오를 만한 농산물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대량으로 사들였죠.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지훈이 아버지가 사들였던 농산물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치솟았죠. 그로 인해 지훈이 아버지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허생이 과일과 말총을 어떻게 했었어요? 매점, 매석을 했었죠. 한꺼번에 사들였다가 그것이 모자라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비싼 값에 되파는 매점 매석과 매점 매석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과 똑같은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도 이미 눈치채셨죠? 이렇게 큰 돈을 벌어들였던 아버지는 그 뒤에 열대 과일을 수입하던가 뭐 다른 이제 사업까지 해서 아버지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돈을 벌게 된 과정만 보아도 허생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가 그 돈을 쓰는 모습 또한 허생과 똑같죠. 자, 아버지는 그렇게 벌어들인 큰 돈을 자신과 가족들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산속에 땅을 사들이고 거기에 뭘 세웠어요? 무공의 체험 마을을 세웠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져 가족과 헤어지고 길거리 생활을 하던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땅과 집을 마련해 주어서 살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땅과 집을 주어서 다시 함께 살아갈 터전을 마련해 준 겁니다. 물론 농촌 체험을 위해서 방문하는 이제 외지 사람들에게도 개방을 했고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했던 겁니까? 우리 책을 잘 읽어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들은요,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잠깐만 읽어볼게요.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거라고 라는 말이 있죠. 이때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게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쓰고 싶은 대로 막 물 쏘듯이 펑펑 쓰는 그런 삶을 뜻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이미 알 수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는요, 자신이 번 돈을 허생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박지원이 허생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 그래서 올바르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허생의 생각을 아버지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박지원의 허생전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박지원은요, 이 소설을 통해 사리 사욕만 채우는, 개인의 욕심만 채우는 양반을 비판하고 취약했던 당시의 경제구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더라도 자신의 욕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강조한 거죠. 박지원이 생각한 이상국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모두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쁨,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고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러면서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을 아는 그런 국가를 바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 우리한테 강조하고자 했던 거 여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 것은 어떻다? 옳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취약한 경제 구조를 고쳐야만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돈을 벌더라도 자기 욕심만 채울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 바른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세요 라는 것, 이게 바로 박지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생각입니다. 허생전은요, 옛날 소설이긴 하지만 어렵거나 따분하지 않고 내용 자체가 참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길 권하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는 허생전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박지원이 얘기한 이용후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